연기 레전드 이병헌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병헌 씨가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시는 손가락 관절까지 연기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비하인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 자료에서 유아인 씨가 많이 배제된 느낌이 드는데 승부가 제대로 펼쳐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프로덕션 키워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특별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승부사다운 모습 좋습니다. 예, 두 주먹을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이번 승부를 통해서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실지 이병헌 씨 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선 오른쪽, 그리고 왼쪽 끝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우진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입니다. 다섯 번 승부심이 느껴질 수 있게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창석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여섯 분 정면을 봐주시고요. 시선. 조우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 텐데 그냥 파이팅이 아닌 제가 승부를 외치면 이겨보자 파이팅입니다. 자, 갑니다. 승부 이겨보자 파이팅! 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도 했고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승부라는 시나리오를 받고 그걸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정말 단번에 결정을 내렸을 만큼 이 바둑이라는 것의 룰을 우리가 바둑의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엄청난 드라마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거기에 완전히 빠졌고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우면서 막 이 드라마를 내가 직접 조은영 국수가 돼서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영화를 그동안 결혼한 이후에 여러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도 이 영화만큼 저한테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승부 언제 개봉하냐 언제 개봉하냐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영화가 없었어요. 정말 그 시대를 알고 또 그분들을 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바둑 이 승부에서 결국 물론 그런 어떤 손놀림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했지만 역시 바둑을 두고 있을 때의 바둑 경기가 시작됐을 때와 그 과정과 그 끝날 때의 그 바둑 기사들의 그 심리를 굉장히 무표정하고 정적인 가운데 표현해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숙제였죠.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조은현 국수를 뵀을 때에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말투나 뭐 혹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경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예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이제 막 했었고 그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막 그런 어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 저랬구나 하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워낙 관찰을 해야 되고 또 되게 예민하게 관찰을 하는 또 습관들이 있으니까 어떤 건지 많은 것은 깊이 있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좀 본인이 프로 바둑 기사이기도 하고 또 잡지 바둑의 기자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뭐 유일한 단점이랑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정말 바둑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바둑을 사랑하는 조은현 국수님과 이창호 국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낭만적인 이제 프로 기사예요. 이 모든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본인들보다 더 기뻐하는 그 인물이 전승필 기사입니다. 그렇죠. 기사님 프로 기사님들 바닥을 탁 두시는 거 보면 이게 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어떤 되게 임팩트가 강렬해요. 그래서 사실은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사실 한 달 내내 이 바둑돌을 들고 다닐 만큼 근데 사실 바둑 정말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바둑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봐도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 세계 최고의 고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 졌을 때 기뻐할 수도 없고 마냥 아파할 수도 없는 이게 사실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네. 춥기도 춥고 사실 저희가 막 계절하고 막 이렇게 막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병헌 선배님하고 저는 처음 만나서 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선배님이시고 근데 이제 부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하게 했다가 슛하면 이제 막 부부니까 몸도 이렇게 가까이 가야 하고 근데 그럴 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저는 좀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슛이 들어갔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컷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실제로 대국 전의 연습으로 스승과 제자를 제가 같이 품고 살아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소리 또 돌의 소리 또 서로의 심리적으로 공기 이런 것들을 저는 뭔가 나타냈어야 했어요. 그래야 필요한 말들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같은 가족 안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도제였기 때문에 제자를 집에 들여서 저희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희 남편의 어떤 상태가 달라지고 그런 심리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야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이 이용각이라는 인물은 조은현 국수 사단의 일원으로서 조은현 국수를 되게 레전드로 인정하고 추종하는 인물인데 그리고 이 이창호 국수와는 같은 경주시로서 이 두 분을 사제지간으로 만들게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가 세계의 대결을 펼치기 전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인물. 그래서 저런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천만 요정 이후에 요정이란 칭호를 되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흥행 요정으로서 이 영화에 제가 제대로 한번 기세를 펼쳐보겠습니다. 기세 한번 보여주세요. 한수 자체가 워낙에 영화의 장면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확 바뀌는 그런 바둑이라는 소재를 다룬 거다 보니까 저 영화 아마 그 관절 연기들을 목격하시면서 어느 스포츠 영화 못지않은 타격감과 그런 스펙타클함을 좀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예, 저희 영화 승부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담겨져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듯이요. 예, 저희가 작업하면서 담아놨던 이 영화의 진정성 또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앞에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영화관에서 요새 개봉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네, 영화관 관람 기회가 많이 없는 만큼 꼭 오셔가지고 네, 새로운 영화 관람의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승부는 저희 바둑의 레전드인 조은현, 이창호 두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스승과 제자이면서 동시에 라이벌일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대결 그리고 또 그 대결을 통한 성장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조은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감정의 진폭이 큰데 그 대부분의 연기를 또 이 바둑판 앞에 앉아서 펼쳐야만 하는 그런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 뭐 연기적으로도 우리 보법이 다르신 이병헌 선배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제작사에서도 뭐 네, 이견이 없을 만큼 네, 그런 캐스팅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어쨌거나 바둑이라는 소재 자체가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피 튀기는 또 뭐 창각칼이 오가는 그런 에너지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네,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몰입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뭐 미술이나 뭐 의상, 헤어 이 부분을 되게 스태프들과 신경을 썼고요. 실제로 공간들이 시대극이다 보니까 되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예를 들어 뭐 집이 됐건 대국장이 됐건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을 막 많게는 4개, 5개까지 찢어가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땀을 흘려준 덕분에 그래 뭐 예고편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고요. 본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 구조나 애초에 기획 의도 상에 비춰볼 때 뭐 이미 완성된 영화를 다시 편집하는 게 좀 네. 저로서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뭐 두 사람의 얘기고 뭐 이야기의 무게추가 뭐 조은현이라는 캐릭터에 있지만 뭐 서로를 언급을 안 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기에는 좀 되게 구조적인 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뭐 그렇게 믿고 싶고 뭐 그냥 감독 입장에서는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의도치 않게 좀 상처를 입었는데 뭐 제가 또 거기에 생채기를 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었고 뭐 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애초에 의도대로 영화를 선보이는 게 도리가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